오늘 새벽에는 앉아서 어제 보았던 그림을 감상을 했어요. 어, 우리 도도님 친구분이 고등학교 동창분이 전주 소리문화전당에서 전시를 하는데 거기를 이제 가자고 그래서 한번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분 그림도 참 좋은 그림이었지만 아침 새벽에 깨어나는 호수에 이제 빛이 처음 이제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데 연잎을 쭉 그려놓은 거예요. 꽃은 없고 근데 그 연잎파리에 빛이 투과하는 거 그걸 그림으로 그려낸 걸 봤어요. 어, 다리가 아프도록 서서 봤는데 그 그림이 또 오늘 새벽에 계속 올라와서 오늘 한번 더 가서 봐야 될 망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 어저께 기학을 제가 소개를 드렸죠. 아, 19세기 인물이었던 최환기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분이지만 의외로 이분 책을 제대로 읽었다는 분들은 별로 만나보지를 못했어. 우리 선생님도 책을 갖다 놓고 아직 안 읽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읽으실 때가 됐고 우리 선생님께서 다섯 개 관점에서 기학을 한번 이렇게 좀 훑어보시고 좀 글을 써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볼 때 이 지구상에 이 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써놓은 사람은 아마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권의 책으로 이 양반이 쓰셨는데, 예, 거의 천여 권의 책을 쓰신 분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가 난리통에 뭐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55세 때 쓰신 글인데 제가 어제 읽어드렸던 걸 다시 읽어드리고 싶고요. 읽어드리는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은 기의 대체, 큰 몸집과 같은 것이고 기는 천에, 즉 하늘에 가득 찬 형질이다. 기는 그러니까 무형이건 유형이건 형자가 들어가잖아요. 형상을 말하는 형이 없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기는 천에 가득 찬 형질이다. 통괄적으로 논한다면 천즉 기요, 하늘이 기고 기즉 천이다. 나누어 말한다면 대저, 발이, 병, 항아리에 채워진 기를 천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대접의 기, 발이의 기, 병의 기, 항아리의 기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이 세상에 나무들이 많고 풀이 많아도 종류는 많아도 근본으로는 어디서 왔냐? 태양에서 온 거잖아요. 햇빛에서 왔단 말이에요. 소나무를 햇빛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소나무 안에 햇빛의 기운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 양반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어서 제가 어저께 읽어드렸는데 다 읽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이 기학을 이 기학을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 예. 그러나 제가 읽어드리는 이 한 구절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는다면 이 책 전체를 또 읽은 것과 같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귀는 기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의 소리만 듣는 거 아니거든요. 소리라고 하는 거, 그 속에 기가 들어있어요.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음? 예, 소리. 그래서 예를 들어 불가에 보면 관세음 보살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관세음이란 말이 인간 세자에 소리음자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다, 볼과자, 본다. 여러분 소리를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기의 세계에서는 소리를 보는 거예요. 소리를 봐. 어딘가에서 누가 울고 있어. 통곡을 하고 있어. 제가 종합병원 옆에서 좀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안실에서 날마다 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딱 소리 들으면 광경이 보여. 오늘은 100살 먹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모양이구나. 겉으로는 우는 소리인데 속에서는 웃고 있어. 너무 좋아. 그 사람의 웃는 기운이 이렇게 느껴져. 그러나 어느 때는 교통사고로 어린아이가 아마 세상을 떴나 봐요. 젊은 엄마의 그 정말 에? 그 엄청난 그 비명소리 같은 그 곡소리를 들으면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자비의 화신인 이 관세음 보살은 어떤 존재냐? 그 소리 속에 있는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라, 누가 우네. 이게 아니라. 그때 자비심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일치. 이게 이제 뭔가 수행의 한 핵심인데 그 얘기를 이 양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귀는 귀의 소리를 듣고 눈은 귀의 색깔을 보고 코는 귀의 냄새를 맡고 입은 귀의 맛을 보고 손은 귀를 움켜잡고 발은 귀를 밟고 피부는 귀에 접촉하고 피부의 살결은 귀에 통한다. 천리 만리를 가면 천리 만리의 길을 거쳐가며 겪고 100년 동안 살면 100년의 길을 내쉬면서 그 기에 젖는다. 산골짜기가 정결하고 변소는 더러우나 모두 항상 기에서 떠남이 없다. 모든 건 다 그렇죠. 마시고 먹고 앉고 누우며 희노애락하는 것도 또한 기에서 떠난 적이 없다. 그런즉 이 길을 경건히 섬기는 것은 받들어 순응하고 어김이 없으며 삼가 행하여 게으르지 않음에 있다. 이런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 수련, 기회 수련을 하는 데는 미술관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전시를 하면 그 그림을 보고 그 작가를 찾아서 그 사람하고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 사람이 그린 모든 그림이 그 사람 얼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 근데 그냥 좋네.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에, 여러분들이 혹시 전주에 오신다면 전주 그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석전 황욱 선생의 그 특별관이 있습니다. 그 양반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그분 그림을 많이 이렇게 에, 모아놓은 특별관이 있어요. 여러분 가셔서 그 황욱 선생의 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석전 하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서예가인데 이 양반이 1898년생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분 생전에
그 전시장에 가서 받았던 그 충격이 생생하게 살아 있어요. 93세 무렵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전시를 했는데 거기에 가서 딱 보니까 길도자 하나를 써놨어요. 길도, 길도. 그럼 여러분 길도 밑에 이렇게 쭉 지나가잖아요. 이 세상의 길은 수평이지 이게. 그런데 석전은 그 길도자의 밑바탕에 흙을 쭉 하늘로 올렸어요. 하늘로. 그게 예술의 정점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인생을 길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어디로 가? 하늘로 가잖아요. 모든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 그러나 바다는 어디로 가냐고요? 하늘로 가잖아요. 응? 하늘로. 그 길도자 한 획이 올라가는데, 야, 이분의 거의 100살 가까운 인생이 있었구나. 제가 그림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근데 뭐, 좀, 그렇죠? 그래서 저 병원장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빨리 와라. 지금 석전이 평생 동안 수많은 글을 썼지만, 저 길도자 하나에 그분 인생이 전부 다 들어있으니, 네가 빨리 살아, 이거, 얼른. 그래서, 이 글씨를 사면, 너희 집 어디, 별장같이 쓰는 오막살이가 있어요. 거기다 갖다 놔. 내가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3일 동안 친구 집에, 비어있는 집에 가서, 3일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다 돌아버렸어, 이제. 혼이 다 빠져서 나한테 들어올 것 같아. 예. 그래, 이제, 에, 그런 이제 그 추억이 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참으로 훌륭한 그 빛을 저렇게 어? 그 물질인 그 연잎을 아침 그 햇빛이 쫙 통과하고 있는 저런 그 촉을 가진 화가가 있었구나 하고 보고 왔는데 오늘 새벽에 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근데 거기에 또 굳이 그거 사다 놓으면 뭐 주어도 뭐 준다 해도 어디 걸 데도 별로 없는 내 형편에 그렇지만 가서 내 가슴 속에다가 안녕하세요. 더 좀 충분하게 담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오늘 아침 시간을 좀 맞이를 한 거예요. 이게 눈은 그 사물의 길을 본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상 이게. 예. 그래서 또 화가 친구나 후배들이 이 전시회를 할 때 그 오픈시어잖아요. 사회를 좀 봐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 저한테 제 책에 그림 그려준 화가가 있어요. 김승진이라는 화가입니다. 저는 몸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24장기에 대한 글이에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내가 그 길을 느꼈고 몸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때가 되면 공개할 날이 이제 곧 임박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 뇌 같은 경우도 제가 3일 금식하면서 내 뇌하고 대화를 나눈 것이 있어요. 그런 어떤 이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화가를 찾았는데 몇 년을 찾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호당 얼마 주실 거예요? 참. 아니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글을 썼는지, 어떤 그림을 요구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주제넘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뭐, 잘 계시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의 집을 방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대문 열기 전에 아, 이 사람이다 하고 딱 감이 왔어요. 그분은 돈 얘기 한 적도 없어. 근데 내가 취지를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자기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걸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분 토방에도 그림이 있고 마을 위에도 그림이 있고 방바닥까지 그림이 있어. 왜 이렇게 이런 데다까지 그려놨냐 했더니 자기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막 푹 올라올 때 바로 그림을 못 그리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야, 이게. 응? 야, 그래서 인연이 생겼어요. 예, 예술이건 종교건 뭐건 간에 절실함이 사라지면 그거 끝난 거예요, 이게. 예? 그대로는 장사꾼 되는 거죠, 이게. 음, 그 절실함.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 성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영혼을 사모하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나를 막 충동질하는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뭔가 창작 활동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 그래서 살아오면서 이 화가들이 가운데 그런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 에너지를 제대로 표현하는 어떤 실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트라고 하는 말이 이 테크니컬한 것이 같이 받쳐줘야지 나 혼자 내 안에 어떤 것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음. 하늘의 기운도 땅, 레드를 만나야 이게 영성의 컬러, 보라가 드는 것처럼 뭐 삶이건 예술이건 다 마찬가지겠죠, 이게. 예. 그래서 오늘 그 그림은 이미 나한테 들어버렸어요. 그 사람 거 아니야, 이제. 내 거 됐어요. 됐는데, 그럼에도, 그럼에도 오늘 내가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여튼 내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정말 그 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아, 전시회를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겠어요. 이게 이 석전이 집안이 참 잘 살았어요. 근데 아들이 좌익활동을 했거든. 예? 아, 그래가지고 그 전라북도 이 공산당원들이 한 1,500명 정도 됐어요. 1,500명 정도. 그래갖고 이제 6.25 터지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는 이제 휴문산, 예? 뭐다 아지트가 있죠, 이게. 또 전라남도는 뭐 백아산, 뭐 이런 식으로 휴문산에 모였다가 그들이 이제 1,200명은 지리산 발치산으로 가고 한 300명은 내변산, 변산 부안으로 갔고, 근데 부안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 지리산은 기록들이 좀 있죠. 그게 이제 이병주의 지리산이라는 소설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데도 한번 다 가봤어요. 또 그런데 예를 들어 석전 큰아들이 이제 그 총상을 맞고 총을 맞고 이제 잡혔는데 사형 언도를 받았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리려고 탄원서를 써가지고 저, 저 청와대 가서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누가 만나줍니까? 날이면 날마다 가서
졸라가지고 어떻게 비서관 하나를 만나서 그 비서관을 통해서 그 탄원서가 석전에 글씨로 썼던 그 탄원서가 이승만 박사가 본 거야. 이승만 박사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아버지의 자식이라면 죽일 수가 없겠다. 살려라. 예. 살리기는 살렸어요. 음. 그리고 20년 징역살이 하고 이제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야. 그럼 왜 충격을 받냐? 석전은 이 푹 맞았어, 이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 붓을 손에다가 이렇게 묶어갖고 악필이지, 악필.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잡고 쓰는 붓글씨가 좌절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악필로 썼는데 이 오른손마저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부여잡고 이 덜덜 좀 떨리잖아요, 이게. 사람들에게 그 글씨가 주는 충격이 바로 그거거든, 이게. 응? 거기에서 어떤 기운을 느끼는 거고, 어? 그 이승만 박사가, 야, 이런 글을 쓰는 아버지를 썼다면, 아, 죽여서는 안 되겠네? 하는 그 어떤 그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아들을 살려는 그런 붓글씨에 그 기운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냥 뭐 적당히 쓰는 글씨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몸이 무너지고 오른손도 무너지고 왼손을 잡고 그 필사적으로 그 매달리는 그 글씨의 에너지. 야, 그러니까 서예 이상의 서예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그분이 쓴 그 왼손으로 부여잡고 쓴 그 길도자, 거기에서 그 사람의 한 세기의 인생이 분출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급하게 그 병원 근무하는 사람 빨리 오라고. 그래, 남들이 사가기 전에 네가 빨리 가져가야 될 그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일간 봤던 그 그림. 여러분 전주에 오시면요 국립박물관 좀 가서 보시라고요. 거기에 무슨 골동품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황금으로 만든 무슨 뭐 보는 거 아닙니다. 이게 거기에 한 인간의 어떤 투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응? 그것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우리나라 역사에 서예가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무너지는 몸을 이렇게 세워서 손으로 그 움켜잡은 그 악필이라고 그러죠. 악필. 응?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내가 살아서 이런 거 보는 게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이분이 76세에 첫 번 전시를 했어요. 어? 북구시는 뭐 어려서 금강산에 가서 8년 동안 또 지내면서 한 사람이지만 76세에 했어요. 첫 번. 90세까지 했죠. 우리가 무슨 70대 되면 물론 뭐 나이를 먹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체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뭐 몇 년을 살았냐 이게 무슨 뭡니까 그게 과거는 다 기억일 뿐인데 그래서 그 76세에 첫 번 전시를 열었던 그것도 푹 맞아가지고 그 덜덜 떨리는 그 손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하는데 그분의 인생이 최고 꽃피운 게 뭐냐면 왼손으로 붓을 잡았을 때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76세 넘으신 분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좀
어, 새로운 시작의 결의를 뭐 이 새벽에 좀 가져보면 어떨까, 이게.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수전증이 오면 다 서예다 포기를 하죠. 그런데 오른손으로 시작했다가 유인선에서 꽃을 피운 그 서예가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 글이 예? 돈도 안 받아요. 가서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담아가지고 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분이 96살에 돌아가셨거든요. 1993년 3월 22일 날. 처음 들어보셨겠죠? 어, 오늘은 석전 선생 얘기로 마치도록 하죠.